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주훈입니다. 자, 저번 시간부터는 완전히 이제 수업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스타일 자체가. 자, 빨리 여러분들이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1.5 생산 형태와 설비 배치. 자, 설비 배치 개요. 자, facility layout이라고 되어 있고 생산 공정의 공간적 배열, 즉 서비스 내지 생산의 흐름에 맞추어 건물 내에 기계 설비라든지 작업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프레스를 놔두고 여기에는 전단기, 쉐이퍼, 뭐 전단기를 놔두겠다. 여기는 뭐 포장을 하겠다. 뭐 여기는 무슨 플레인을 놔두겠다. 뭐 여기에는 드릴을 놔두겠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여기 용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획을 나누어서 무엇을 이제 놔둘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설비 배치죠. 근데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산 공정의 공간적 배열, 즉 서비스 내지 생산의 흐름에 맞추어 건물 내 기계 설비, 작업장, 시설, 통로, 재고, 창고 등의 위치를 자 공간적으로 적당히 배치하는 것. 가장 이제 쉽게 와닿는 것은 공간적으로 적당히 배치하는 것. 뭐 이것이 와닿는다, 그죠? 자, 이번 설비 배치의 목적, 원칙, 개선 원칙이 있습니다. 설비 배치의 목적을 보시면은 생산 시간을 단축하자. 이게 뚝뚝 같이 있는 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프레스 전단기는 될 수 있으면 같이 붙어 있으면 좋아요. 같이 붙어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드릴하고 포장하고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다. 이러면 멀리 떨구어 놓아야 되겠죠, 그죠?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최소화를 하고 수리와 보수 용이 이동 시간 단축화, 이동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 한번 읽어보시고, 설비 배치 목적, 그 다음에 원칙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개선 원칙 요것은 좀 가장 덜 중요합니다. 자, 2번 양쪽 갈로 보시면은 설비 배치 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설비 배치 기본 유형 3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설비 배치의 기본 유형 3가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3가지가 중요해요. 별표 2개 하시고요. 제품별 배치, 그 다음에 공정별 배치, 그 다음에는 위치 고정형 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제품별 배치를 우리가 라인별 배치라고 하고, 소품종 다량 생산, 소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소다.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는 제품별 배치를 합니다. 2번 동그라미 공정별 배치, 기능별 배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죠. 소량 생산. 두 개가 약간 완전히 좀 달라요. 자, 제품별 배치, 라인별 배치라고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만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깔아두고 이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자, 여기에서는 자동차에 바퀴만 단다. 여기에서는 자동차에 핸들만 단다. 여기에서는 브레이크만 장착한다. 여기에서는 도색만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 뚝딱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별 배치, 즉 라인별 배치, 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라인별 배치라고 하고 공정별 배치가 요겁니다. 자, 프레스 공정 갔다가 전단기 갔다가 드릴 갔다가 포장해서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다른 B라는 제품은 용접했다가 전단기 갔다가 다시 플레이너 갔다가 프레스했다가 포장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요거와 요거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죠? 자, 제품별 배치, 라인별 배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량 생산 내지 연속 생산 시스템에서 하는 방식이고, TV, 자동차, 조립 공장, 음료수 이런 것들이 막 흘러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이다. 장점과 단점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장점. 대량 생산이다. 그렇죠? 단위당 코스트가 낮죠. 운반거리가 짧고 가공물의 흐름이 엄청 빠르다. 이런 것들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점이 뭐가 있느냐? 수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 저번 시간에도 했잖아요. 그죠? 당장 이 설비를 한 번에 뚝딱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에로 공정과 작업자 결근 등으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있는 공정 작업자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공정에 영향을 미치죠. 고정비 부담이 크다 이런 것들. 단조로운 작업이다. 단조로운 작업. 계속 하루 종일 색칠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단조로워서 회사를 또 그만두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주니까 나갈 일은 없고. 자, 2번 동그라미 공정별 배치 또는 기능별 배치 이렇게 보시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거는 소품종 다량 생산인데 요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죠. 소량 생산. 이제 주문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죠? 기계 설비를 기능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연산기는 연산기대로, 선반은 선반대로. 자, 이 2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장단점, 장점,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크다. 돈이 작게 든다. 여기 딱 설치해 놔놓으면 주문 들어오는데 만들어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돈은 또 많이 받겠죠. 한두 개 찍어내니까. 단점, 대량 생산이 불리하다. 흐름 능률이 없다.
그 다음에 설비와 작업자 이용률이 낮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실 거고. 자, 세 번째 위치 고정형 배치, 프로젝트 배치라고 하고, 이것은 뭐 세계에서 내가 제일 큰 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 제품이 아주 크고 복잡한 경우에 제품이나 공사 구조물은 한 장소에 고정되고, 원자재 기계 설비 작업자 등이 제품 및 가공 생산 장소에 직접 접근하여 생산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배가 가만히 있고, 그죠? 큰 배를 만드니까 작업자들이 뭐 용접기를 들고 와서 용접하고 용접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또 붙어서 뭐 색칠을 하거나 그러면 깎거나 뭐 밀거나 이렇게 해서 또 나가고 또 다시 용접팀이 들어와서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뭐 볼트, 너트 박는 팀이 들어와서 가고 이렇게 큰 배는 한 자리에 계속 있고 한 장소에 계속 있고 이제 사람들이나 이런 설비들이 이제 붙어서 작업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장단점, 장점, 생산물 이동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을 신속성 있게 제조할 수 있다. 크고 복잡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단점, 자, 제조 현장까지 자재와 설비를 옮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고, 그다음 기계 설비 이용 효율이 낮고, 숙련도를 요하는 작업자들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혼합형 배치를 여러분 읽어봅니다. 앞에 이제 세 가지 이런 것이 위치 고정형 배치까지 전부 다 이제 짬뽕된 그런 방식이 혼합형 배치다. 이런 말이죠. 3번 그룹형 배치. 그룹형 배치는 자재 운반과 대기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설비 배치 형태다. 되어 있고요. 그룹형 배치 종류, 셀형 배치가 U자형 배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셀형 배치는 유산 생산 가공 흐름을 갖는 제품들로 작업장과 기계를 그룹하여 작업장과 기계를 그룹하여 셀 단위로 배열하고 부품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룹 테크놀로지,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유산 가공물들을 집약 가공할 수 있도록 부품 설계, 작업 준비, 가공들을 집단으로 하는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우리가 한번 나왔었어요. GT라고 해서요. GT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동거리가 짧다, 제조의 운반 시간이 적다, 가공물의 흐름이 원활하다, 준비 시간이 짧다. 이런 정도 읽어보시고, 단점, 재배치 비용이 든다, 가공물의 흐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읽어보십니다. U자형 배치는 지트 생산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뭐 간판 방식, 그 다음에 just in time, 즉시 생산 방식, 풀 방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지트 방식 중에서 하나가 또 U자형 배치 방식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있고, 의자가 있으면 여기 앉아서, 요렇게 이제 여기 작업하다가 뺑 돌리면 여기서 작업하고, 뺑 돌아서 여기서 작업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또 사람이 앉아있으면 여기 작업하고, 요렇게 여기 작업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U자형 뺑뺑 돌아가면서. 물론 의자가 뺑뺑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였지? 기업번. 지트 방식의 일본에서 흔히 U자형 조립 라인을 사용하며 셀형 배치 같이 작업 단순화와 지속적 개선 상황을 토대로 공정별 배치를 개선한 것이다. U자형 배치의 원칙과 장점. U자형 배치의 원칙. 다공정 담당의 원칙. 다공정. 한 공정, 두 공정, 세 공정. 내가 다 기능 공이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얘도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이런 식이죠. 작업용 공평의 원칙. 한 개 만들기 원칙. 흐름 작업의 원칙. 하나의 한 개 만들기 원칙입니다. U자형 배치의 장점, 공간이 적게 소요된다. 운반을 최소화한다. 작업자들의 의사소통을 정지시킨다. 가까이 있으니까 작업의 유연성을 정지시킨다. 이런 것들이 U자형 배치입니다. 4번 설비 배치 유형의 비교 적용. 자, 1번 설비 배치의 유형별 특징. 자, 여기 있는데, 자, 아까 앞에 나왔던 거 똑같아요. 제품별, 공정별, 위치 고정형 배치.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된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PQ 분석이 있습니다. Product Quantity Analysis라고 해서 Product는 제품, Quantity는 양이죠, 양. 그럼 소품종 다량. 자, 뒤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자,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PQ죠, PQ. Quantity Product.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소품종 다량 생산, 중품종 중량 생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 소품종 다량 생산은 제품별 배치가 맞고요. 그죠? 잠깐만요. 생산량, 다양성. 이거는 P와 Q가, 그렇죠? 생산량이 많고, 그렇죠? 소품종 다량 생산 같으면 이런 게 맞잖아요. 이런 게 제품별 배치가 맞고.
중간에 어지중간한 게 셀형 배치라고 하고요. 공정별 배치인데 그보다 더 이제 품종이 거의 품종 자체가 그 생산량이 굉장히 작고 한 세계에서 한두 대 있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 세계에서 가장 긴 뭐 기차, 세계에서 가장 높이 뜰 수 있는 뭐 비행기,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비행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배치되겠죠, 그죠? 수는 작고 다양성은 굉장히 많은 거, 뭐 이런 것들, 위치 고정형 배치죠. 자, 그래서 A그룹은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서 제품별 배치, B그룹은 중품종 중량 생산으로서 그룹별 배치, C그룹은 공정별 배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 자, 다음에 5번 방갈로 SLP, Systematic Layout Fram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서 간의 상호 관계와 같은 질적 요인이 중요시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상호 관계를 검토해서 활동 관계표나 활동 관련도를 작성하는데, 근접 등급의 구분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자, A, E, I, O, U, X, 그 다음에 WX도 있습니다. WX 하나 더 적으시고, 제일 끝에다가. A는 절대 필요하다. absolute. 그러니까 얘하고 프레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단기는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 4개를 껐습니다. 4개. 4개 끊어 놓으세요. 4개. 그 다음에 E, especially라고 해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만큼 중요하진 않은데 프레스하고 포장은 거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3개로, 선 3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하다. important 돼 있죠. important. 이건 I입니다. I.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는 거는 또 그냥 선 2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O는 뭐겠어요? ordinary. 보통이다. 선 1개로 표시하고요. U는 unimportant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 표시도 안 합니다. 표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음 X라고 되어 있는데 not desire라고 해서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드릴하고 뭐 포장하고는 붙어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있죠, 그죠? WX는 뭐냐면 absolutely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건 거의 안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껌껌선 2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not absolutely 되겠죠, 그죠? not absolutely. 자, 다음에 6번 컴퓨터 분석. 자, 2번 컴퓨터로 뭔가 분석하는 것인데, 자, 설비가 많을 경우, 자, 컴퓨터 프로그램 종류가 있습니다. 크래프트, 그 다음에 CORE, 코어랩이라고 하죠. 코어랩. 바로 읽으면, 그죠? RDEP, 그 다음에 RMA. 이런 것들인데, 크래프트 한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보면은 거의 다 시험에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왔어요. 다. 조금씩 다 나왔는데, 이게 뭐 중요도를 좀 따져야 되니까, 크래프트를 한번 보시는데, 크래프트는 뭐냐면, 뭐 이것이 뭐 컴퓨터의 제 기억으로는 컴퓨터 뭐 프로그램의 종류로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해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크래프트. 자, 1.6 라인 밸런싱 있습니다. 라인 밸런싱. 자, 요 라인 밸런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스타트했어요. 스타트해서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5초 걸렸어요. 5초. 그다음에 여기 7초 걸렸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을 만드는 작업이다.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형 몸체를 만드는데 5초. 그럼 넘깁니다. 그러면 몸체를 가져와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팔을 붙인다. 팔을 붙인 다음 7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9초 걸립니다. 9초 걸리는데 이 사람은 인형 눈깔을 붙이는 겁니다. 인형 눈깔. 그래서 9초 걸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다리를 붙인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사람 포장. 그럼 3초 걸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포장을 해서 바구니에 하나씩 뚝뚝 있는 담그겠죠. 그죠? 담급니다. 몇 초 만에 하나씩 여기에 완성된 곰인형이 하나씩 뚝뚝 담겨질까요? 퀘스천. 문제입니다. 몇 초? 3초? 아니죠. 3초 아닙니다. 다 돼서 23초? 29초? 29초도 아니죠. 몇 초 만에 하나씩 딱딱 당겨지냐면 웃기는 것이 9초 만에 하나씩 당겨집니다. 9초.
왜냐하면 얘는 5초만에 해서 넘겼어. 7초만에 해서 넘겼어. 얘에서 적체가 생기죠. 즉 에러 공정이라고 하는데 보틀넥이죠. 보틀넥. 그러니까 보틀넥이 뭐예요? 우리 보면 자동차 물어보면 아십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갈 때 이렇게 병의 목처럼 이렇게 좁아지면 여기서 엄청 뒤로 밀리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보틀넥 작업이라고 하죠. 보틀넥 작업,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9초 오랫동안 걸려서 넘겨요. 넘기면 9초 만에 하나 넘어오잖아. 5초. 그럼 5초 만에 해서 빨리 넘겨버리죠. 얘가 어차피 안 넘어와요. 얘가 빨리 해서 넘겨서도 얘는 어차피 9초 걸립니다. 그래서 3초 만에 끝낸다 싶어도 어차피 9초 만에 하나씩 넘어오니까 결국 여기에 담겨지는 것은 9초 만에 하나씩 우리가 고민형이 담겨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보틀넥 작업이라고 하고 여기에 사람 두 사람 써.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쓰면 이제 4.5초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9초 만에 하나씩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7초 만에 하나씩 당겨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라인 밸런싱, 즉 그러니까 밸런싱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라인 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한 개 만드는데 지금 이게 이게 고민형이잖아. 고민형 한 개를 만드는데 순수 작업시간 다 더하면 결국 29초가 걸려요. 29초, 그죠? 29초가 걸리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연속 공정이 됐죠. 지금 하필이면 이게 쭉 이렇게 가스파로 당기잖아. 연속 공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라인 밸런싱이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E 또는 E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5 곱하기 9초. 왜냐하면 얘도 어차피 빨리 넘겨도 어차피 한 4초는 쉬고 있어야 돼. 얘는 2초 쉬고 있어야 되고, 얘는 4초 쉬고 있어야 되고, 얘도 빨리 당구지만 여기서 안 넘어오기 때문에 한 6초 정도는 쉬고 있어야 돼. 결국 하나당 9초예요, 9초. 5공정이죠. 5공정이 9초 이렇게 걸릴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초 더하기 7초 더하기 딱딱딱 해서 더하기 3초, 즉 다 하면 29초죠. 29초. 29초를 5 곱하기 9초로 나눈 저 자체가 이제 라인 밸런싱 효율이 되는 겁니다. 효율.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뒤쪽에서 나와요. 자, 라인 밸런싱이란 생산 가공 조립 라인에서 공정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이 에러 공정. 자, 보틀넥 오퍼레이션 때문에 공정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러한 각 공정 간의 소요 시간이 규정되도록 작업 시간이나 작업 순서를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자, 2번. 에러 공정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옵니다. 아닌 것은 해서 별표 하나 하시고, 각 공정이 평균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뭐 어떤 거는 오래 걸리고, 다 5초 하면 5초만 딱똑 떨어지겠죠. 그죠? 일시적인 여력의 불균형이 있다.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4초 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뺑이 치는 거죠. 엄청나게 계속 일만 해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은 2초 쉴 수 있고 4초 쉴 수 있는데, 여러 병렬 공정으로부터 한 곳에 몰려 들어온다. 병렬 공정.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수주의 변경에서 적응이 안 되었다. 전후 공정의 롯데의 크기나 작업 시간이 다르다. 이런 경우입니다. 3번 라인 밸런싱의 단계의 순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갑니다. 저는 2번 조립 공정의 라인 밸런싱. 라인 밸런싱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식, 이론적인 최소 작업장의 수. 요거 시험 나오니까 박스 삽니다. 자, N, 예를 들어서 N은 C분의 시그마 T보다 각각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C는 단위 제품의 생산 주기 시간이고요. T는 공정 I에서 작업 시간입니다. 생산 주기 시간, 사이클 타임. 여기에서의 사이클 타임은 뭐냐? 9초 얘입니다. 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TI는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보다는 최소 작업장의 공정의 수가 더 이제 각각 커야 된다. 이거 비율에 비해서 그거 하나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2번 방갈로에 최대 라인 밸런싱 효율이 조금 이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 맥스는 N 앞에 구했던 N 다시 곱하기 C분의 시그마 TI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이제 별표가 이제 나옵니다. 3번 라인 밸런싱 효율에서 EB는 NCT분의 시그마 TI 또는 NT 맥스분의 시그마 TI 이거죠. 결국 그죠? 5 곱하기 5 공정에다가 9초 야, 그 다음에 초
시간 다 한 거. 자, 이게 라인 밸런싱 효율 별표한 게. 자, 이게 라인 밸런싱 효율을 구해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80% 세트 이상이 되면 라인 밸런싱이 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4번 방걸로 라인 밸런싱이 불균형률. 불균형률은 이게 균형률이 불균형률 20%잖아. 그죠? 100 마이너스 뭐 80% 해도 되고, 그러면 이걸 0.8로 보면 1 마이너스 0.8에서 0.2로 봐도 되겠죠. 그죠? 그게 어차피 100분율로 하면 20%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라인 밸런싱의 종류와 해법 피치 다이어그램의 라인 밸런싱. 자, 이거는 이것도 별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3번 방갈로 해보시면 라인 밸런싱 효율 EB 계산해서 똑같은 거 나오죠. 똑같은 거. 이게 작업 공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Tmax 그 다음에 시그마 TI 뭐 이런 개념으로 하나 나오는데 크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2번 방갈로, 2번 양쪽 갈로 피치 타임에 의한 라인 밸런싱. 자, 1번 피치 타임의 계산. 피치 타임은 n분의 t다. 이렇게 되어 있죠. n은 여기에서 총 내가 n개 생산하겠다 이 말이죠. 생산 수입니다. 수, 넘버 이렇게 되고, t는 자 1일의 가동시간, 1일의 실동시간. 내가 실동이라는 말 실제로 동작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피치 타임 박스 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자, 다음에 1번 동그라미 말고 2번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불량률과 라인 여유율 베타가 있는 경우에는 n분의 t에서 1-알파 1-베타가 이렇게 붙어버리죠. 자, 알파는 뭡니까? 여기에서 알파는 불량률이죠. 불량률. 그래서 t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량률이 0이다 하면은 그대로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될 거고, 베타는 여기에서 여유율이죠. 여유율도 역시 어느 정도 여유가 전혀 없다 하면 그냥 n분의 t이 되겠죠. 그죠? 여유율이 있으면 여유를 우리가 감안해서 하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p는 n분의 t 또는 자, 요처럼 알파와 베타가 있는 경우는 이런 공식이 된다. 하나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방갈로 컨베이어 속도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자, V는 P분의 L-다. 자, V는 컨베이어 속도고 메다 퍼 민입니다. 분당 몇 메다 컨베이어가 지나가느냐 이 말이겠죠. 자, L-는 피치 마이크의 간격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다 줄 거고요. 자, 3번 동그라미 S는 L-분의 L-N이다. 그 공식. 자, 1번 동그라미 공식, 3번 동그라미 공식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 3번 양쪽 갈로 도표법에 의한 라인 밸런싱이라고 되어 있고, 자, PUB라고 해서 라인 오브 밸런싱을 갖다 LOB라고 한다. LOB라고 하는 말 밑에 하나 있죠. 그죠? LOB. 라인 오브 밸런싱을 LOB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라인 오브 밸런싱이 불균형률을 우리가 PUB라고 했고, 이 PUB는 시그마 TI분의 N 곱하기 Tmax 마이너스 시그마 TI 곱하기 100이다. 이거 박스 치십니다. 박스 치시고요. 박스 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자, 문제는 나오면은 결국은 다 줍니다. 여기서 TI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건 하나의 TI가 되겠고, N은 공정수고, 시그마 T의 max는 가장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죠? 그래서 불균형률 LOB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균형률은 근데 균형률 이거 구하잖아요. 이거 구하면 그냥 1 빼기 100% 빼기 80% 또는 1 빼기 0.8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 보인다. 그죠? 결국 앞에 나와도 이 불균형률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도표법에 의한 라인 밸런싱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6까지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